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4일이고 토요일 오전 3시 35분이네요. 오늘 조금 영상이 늦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저녁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조금 정신을 못 차리고 떨어지는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한 대략적으로 11시, 12시부터 금요일 1시, 12시부터 이제 조금 하락이 나오더니 추세가 조금 이탈했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오미크론 이슈보다는 아직 조금 윗채널이긴 한데 이제 사실상 이쪽 이 윗라인 채널을 벗어나고 이제 그 밑에 하단으로 다시 좀 내려가는 모양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비트가 좀 계속 눌리는 이 힘에 조금 하방으로 계속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차트라든지 어떤 시장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은 그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딱 그런 상태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내리려고 하는데 계속 올려치는 그런 추세가 있고, 지금은 그 반대로 올리려고 하는데 계속 눌림을 좀 받는 그런 추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딱 그런 추세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비트 기준으로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조금 좋은 지표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분석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검은색 이 하방 세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하려고 몇 번이나 이렇게 윗꼬리 보이시죠? 윗꼬리가 지금 계속해서 달려서 돌파를 하려고 했으나 이번에도 했으나 실패를 하고 맞고 떨어지고 하방 세기대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이 흐름대로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최후의 어떤 심리적 지지선인 53,000 정도까지 바닥을 갱신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분석이고요. 지금 사실상 54,800, 55,000달러 정도니까 요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이 초록색 박스권 구간을 위에서 이제 지지를 잘 해주나 싶더니 또 어느새 맞고 내려와서 이 안에서 또 횡보를 하다가 다시 또 이탈을 해버리는 그런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실 때 장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단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는 1년이 장기고 누구한테는 1년이 단기,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로 놓고 보는, 진짜 길게 놓고 보는 그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초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도 결국엔 롱입니다. 비트코인이 언젠가는 결국 1억을 갈 것이고 2억을 갈 것이고 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고,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게 뭔가 중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사이클 관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사이클 관점이라든지 세계 경제 시점으로 봤을 때 조금 중기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 판단이 들면 또 사이클에 몸을 맡기는 거고요. 그게 이제 또 더 파고 들었을 때,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혹은 뭐 몇 달 이렇게 봤을 때 좀 추세가 좋다 그러면은 이제 또 그 추세를 즐기는 거고, 추세가 좀 꺾이는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슬슬 발을 빼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돈을 진짜 많이 버는 그런 기회라고 해야 되나? 결국에는 추세를 진짜 가장 오래 누리면서 이제 적당한 욕심을 덜어내고, 진짜 그 추세의 바닥과 추세의 끝에서 매수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추세의 하단에서 적당한 추세의 이제 상단에서 매수 매도를 하는 정도만 돼도 우리는 충분히 이 사이클에서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추세, 중기 추세, 장기 추세의 관점으로 각각 또 판단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쐐기 구조, 지금 또 쐐기 구조죠. 어떻게 보면 쐐기 구조에 이제 검은색 이 밑에 거, 위에 거 말고 밑에 게 이제 약간 살짝 대각선 구조인데요. 요게 지금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9월, 10월 이때도 비슷한 마지막, 그러니까 이 상승 전 전고점 찍기 전 마지막 이 지지 구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패턴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도 좀 비슷한 패턴이다 라는 이제 분석인데, 여기서의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 하단 대각선 이 검은색 이 저항이 지켜져야 이게 뚫리지 않고 지켜져야, 그래야 어느정도 시장이 안정을 찾고 다시 계속해서 재도약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녹색, 아까 녹색 상자에서 잠시만요. 녹색 상자, 이 녹색 상자 박스에서 지금 이미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좀 리스크가 있고, 현재 지금 추세가 좋지는 않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거를 계속 진행을 하려면, 이 어떤 상승 트렌드 이런 걸 유지를 하려면은 적어도 여기 조금 상단으로 계속 가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은 비슷한데, 저번에도 하방을 지켜줬던 것처럼 여기서도 지켜주고 유지를 해준다면, 적어도 횡보를 해준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여기가 뚫린다면 조금 다소 위험한 자리임에는 맞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제가 계속 겁을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저의 개인적인 지금 투자 성향이라든지 투자 지금 뭐 이런 게 좀 맞물려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액션이 나올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 말고도 뭐 여러가지 온체인 지표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의견이 많이 갈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할 거 취하시고 버릴 거 버리시고, 제 채널에서도 뭐 제가 정답이다 라고 말을 하진 않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지금 녹색 구간이 이탈을 조금 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랑 지금 녹색 구간 이탈한 거랑 별개로 이제 비트랑 이더라든지 이더를 포함한 알트코인들, 이런 것들을 도미넌스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방금 본 거나 이런 거는 어떤 추세적인 관점, 그리고 차트적인 관점이고요. 이제 또 다른 뭐 도미넌스 관점이라든지 뭐 어떤 시장 추세,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뭐 선물 지수, 이런 것들 또 다른 분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비트와 뭐 도미넌스적인 어떤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좀 특이하긴 해요. 왜냐면 지금 비트가 힘을 많이 못 쓰고 있고, 빠지는 거에 비해서 오히려 알트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긴 해도, 사실은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차트로 그냥 느낌만 한번 보세요. 느낌만 보시면은 지금 비트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 최근에. 그래서 이런 느낌인데, 뭐 예를 들어서 루나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같은 이 저점에서 비트가 여기 이 구간에서 저점을 찍고 다시 이 저점을 향해 가는 거에 비해서, 루나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저점을 최근에 오미크론 이슈로 찍고 나서 지금 다시 전고점을 찍어버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그리고 뭐 솔라나만 해도 이런 바닥보다 아직 한참 더 위에 있죠. 그리고 뭐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 뭐 클레이 같은 경우도, 뭐 클레이는 좀 논하긴 애매하네요,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이더리움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만 해도 지금 이 바닥과는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있죠. 비트가 이렇게 좀 거의 저번 바닥과 유사한 거에 비해서 이거랑 비교해서 보면은 뭐 이런 잡 알트는 뭐 건너뛰더라도 좀 메이저 알트 이런 친구들이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코스모스거든요.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좀 디커플링 하는 알트들이 좀 많다. 디커플링, 완벽한 디커플링은 아니더라도 원래 같으면 비트가 하락하면 알트가 더 하락을 하는 게 이제 이 시장에서의 어떤 암묵적인 그런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렇게 패턴이 작용했었던 거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조금 벗어나는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보고 조금 위험 시그널을 드렸었던 게 맞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루나가 전고점을 찍으면서 만약에 루나가 내가 시드가 많았어,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고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인 투자 방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본인의 어떤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이라든지 이제 특정 코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비트가 목이 좀 갈리네요. 다만 비트가 완전 5월처럼 내리꽂는 장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코인들도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하시고, 이제 저항선이 어딘지, 그 저항선이 잘 지켜질 것 같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에 있죠. 아무래도 비트에 좀 의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코인들의 어떤 방향성과 좀 비트의 이제 이런 느낌? 그게 조금 다른 느낌이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비트에서 이더와 이제 라지캡으로 머니가 좀 많이 흘러가고, 뭐 몇몇 알트코인들 최근에 많이 오르고,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최근에도 느끼셨다시피 지금 시장에서 뭔가 추가적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마켓캡만 보셔도, 저번에 한번 비교를 했었죠, 우리가. 그래서 마켓캡만 보셔도 시장에 막 엄청나게 뭔가 플러스 알파에 자금이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다. 이게 5월 떡락 전 전고점 그래프랑 지금 그래프인데요, 뭐 해봐야 한 10% 정도? 더 들어온 느낌이죠. 리스크 관리를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저는. 그리고 원더 히어로,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에서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민팅을 했었던 친구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저도 못 사긴 했는데, 이제 이게 P2E 플랫폼인 만큼, P2E 프로젝트인 만큼 추후에 뭐 엑시라든지 이런 친구들처럼 열 거 아니에요. 게임이 뭐 재미있건 떠나선 지금은 그거에 대한 여부는 알 수 없고, 뭐 성공에 대한 여부도 알 수 없지만, 이런 제2의 엑시의 포지션을 이제 잡을 수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이제 바이낸스나 솔라나 쪽 깊이 관련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런 토크노믹스가 좀 엑시 같은 경우도 SLP랑 엑시 토큰이 두 개가 이렇게 거버넌스를 유지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얘도 보시면은 이렇게 WND랑 HON 이라는 토큰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스타 아틀라스도 마찬가지죠. 스타 아틀라스 있고 아틀라스 토큰 있고 이제 그거 보조하는 토큰이 하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토크노믹스도 이제 좀 구성이 잘 된 친구들을 눈여겨 보시고 있다가, 그러니까 제2 엑시가 어떤 프로젝트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원더 히어로에 대한 뭐 매수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요게 지금 뭐 바이낸스의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런칭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토크노믹스가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본 거, 예시로 가져와 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 목소리가 갑자기 암호화폐 시장 디파이 쪽 이제 TVL 지표인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도 많이 봤었죠. 솔라나, 아발란체, 테라 지금 상강 구도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게 지금 이더랑 분부, 솔라나, 아발란체, 테라가 지금 얘네가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요, TVL도 워낙 높고 물론 이더와의 그 벽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의 지금 공통점이 뭐냐면 한 분기마다 얘네들이 굉장히 핫했다는 거예요. 핫했다는. 그러니까 올 몇 월이죠? 지금 그게 상반기잖아요. 올 상반기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한 2월달, 3월달에는 사실상 분부의 달이었어요. 이게 거의 1분기 정도에는 분부가 진짜 굉장히 시장을 주도 많이 하면서 분부 자체 토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근데 그 배경이 분명히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여기에서의 그 진짜 굉장한 상승, 그리고 한 번이 시장이 꺼지고 나서 그 바통을 이어받은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솔라나죠. 솔라나가 이때 분부가 이렇게 꺼지고 지금 보시면은 분부가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분부가 사실 지금 전고점 못 뚫는 그런 상황에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 5월달의 하락장을 가뿐히 넘기고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거에 대해서도 배경이 분명히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진짜 많이 올랐었잖아요. 아발란체 한번 볼까요?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지금 이때 굉장히 많이 급락을 하고 나서 회복을 좀 하지만 전고점과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에서 맴돌다가 그렇게 맴돌다가 이제 11월 달 거의 한 달 정도를 이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 구간이 아발란체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던 패턴이고, 그리고 그 다음 또 바통을 넘겨받은 친구가 지금 테라 루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70달러, 지금 실시간으로 전고점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나 같은 경우도 이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다가 펀더멘탈을 좀 많이 잃고 이제 솔라나나 아발란체가 가는 동안 루나는 오히려 좀 많이 못 가는 추세에 잠겨 있었어요. 왜냐면은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아발란체가 방금 이렇게 급등하기 전 구간에서 루나랑 거의 아발란체가 계속 시총을 다투고 있었죠. 다투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하락장과 더불어서 이거를 루나가 시총을 오히려 역전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테라가 실시간으로 시총 10위권으로 골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장세 자체는 지금 테라가 이끌고 있는 장세다. 이 지금 바통을 이렇게 순서대로 넘겨받은 게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 지금 바통을 넘겨받은 이 어떤 시나리오, 내면 시나리오에는 다 어떤 1년간의 이 패턴이 있었고 프로세스가 있었다. 그 프로세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잘 머리에 담아 두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여기서도 지금 테라 다음에 어떤 이런 레이어 1의 유동성의 수급을 넘겨받을 만한 그런 프로젝트가 지금 딱히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사실상 분부, 솔라나, 아발란체, 테라 같은 경우는 각자 생태계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대표들도 진짜 일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해외 쪽에서도 굉장히 각광받고 실제 투자 유치를 뭐 몇백, 몇천억 단위로 엄청나게 잘 받아온 단단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또 테라가 이어지네요. 테라 같은 경우 이제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이렇게 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테라 같은 경우는 좀 생태계가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나 뭐 솔라나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수준이긴 해요, 사실. 근데 점점 이렇게 넓혀 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사실 의미가 있는 거고. 와, 테라 루나 70달러. 와우. 방송에서 이제 추천드렸었던 게 거의 4달러 정도 됐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2월달 첫째 주, 둘째 주니까 3달러, 4달러에 추천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와, 루나가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좀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네. 김치코인을 안 좋아하는 경향도 있고, 제가 좀
테라가 확실히 생태계 구성은 좀 약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올릴 줄은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소각 이슈와 더불어서 좀 유동성이 지금 몰리면서 이렇게 좀 상승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참고로 테라 루나는 좀 많이 털었어요. 거의 다 털었다고 보시면 되고 한 10% 20% 남기고는 다 털었습니다. 그래서 그 10% 20% 제외하고 한 58달러? 그 정도에서 거의 다 턴 것 같아요. 58달러 정도에서. 최근에 이제 이 반등 장세에서 58달러, 맥시멈 58달러. 근데 지금 70달러 왔으니 와우, 굉장하네요. 그리고 이제 테라 아까 에코시스템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의 다 비슷하죠.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생태계 구성이 이제 뭐 대체로 비슷한데 이제 뭐 프라이버시 있고 오라클 있고 뭐 소셜 관련, 웹3 관련, 뭐 파생 관련, 뭐 디파이 관련, NFT 관련, 마켓플레이스 관련, 뭐 페이먼트 관련, 일드 파밍, 뭐 런치패드 이렇게 에셋 있고 뭐 랜딩 프로토콜 이라든지 뭐 보험 쪽 브릿지 굉장히 뭐가 많죠. 여기도 뭐 덱스 원래부터 해가지고 뭐 배팅 게임 있고 그래서 생태계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이제 뭐 알만한 게 몇 개 있죠. 뭐 차이도 있고요. 아니면 뭐 찾기가 어렵네요. 뭐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미러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스타테라라든지 뭐 파일론 프로토콜, 뭐 테라 스왑 있고요. 앵커 프로토콜 있고요. 마스 프로토콜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5개 상위 디파이에서 수익률이 좀 굉장히 괜찮아서 좀 인기가 있는 게 테라에서 앵커 프로토콜이 사실 인기가 있긴 있어요. 물론 비주류인 UST를 예측을 해야 되는 좀 어떤 리스크라든지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번거로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앵커 프로토콜에서 이제 이자율이 좀 많이 높아요. 사실상 19.5% 정도 UST로 달러 패깅 통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그 정도 수익 연 이율이 나오는 곳은 그러니까 단일 예치로만 그렇게 나오는 곳은 지금 사실 이 상위 프로토콜에서 거기 말고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이자는 그래서 LP 공급이 이런 게 좀 부담스럽던가 아니면은 뭐 하락장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서 좀 나는 스테이블로 이렇게 예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앵커 프로토콜도 한번 알아보시는 거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바이낸스 자체에서도 이제 달러 예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언제든 USDT로 내가 실시간으로 빼거나 넣거나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도 연 5% 정도 나와요. 그래서 시중은행보다는 훨씬 더 좋고 이제 겸사겸사 해가지고 내가 달러에 투자하는 그런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세금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현금 비중을 좀 늘린다 라고 하시면은 거기서 현금 비중을 늘린다는 게 단순히 이제 원화로 현금화 해가지고 뺀다는 개념보다는 거기에서 또 테더나 이제 뭐 달러 투자를 하셔도 되고 뭐 테더 같은 거 디파이 뭐 이런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걸로도 또 제2의 이제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걸 누릴 수 있는 공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충분히 활용하셔서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김프를 활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달러 상승, 환율 상승이라든지 뭐 디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다 활용을 하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무기들을 다 총동원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카르다노 이제 순대 수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또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해서 나오네요. 레이븐덱스라고 카르다노 에이다 기반으로 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런 게 너무 아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지금 다른 프로젝트들이 이런 게 다 준비가 되고 출시가 된 지가 한참이 지났잖아요.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적어도 이제 1, 2분기 안에 다 이제 준비가 되고 나오고 이제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뭐 부랴부랴 이제 순대수와 뭐 이런 레이븐덱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온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 좀 성장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코인의 지위를 이제 퍼스트 무버로서 이더리움과 사실 뭐 비슷한 시기 동시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제3세대로 이제 그 지금 솔라나나 뭐 루나 테라나 뭐 아발란체보다는 한 단계 빠른 그런 포지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느린 속도감? 이런 느린 회전율이 너무 아쉽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과열되고 제 기준에 과열되고 어느 정도 좀 장세가 좀 다소 더 이상 성장하기는 어쨌든 뭐 올 상반기보다는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상반기보다 시총이 훨씬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은 상승률을 가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서야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조금 아쉽다, 너무 아쉽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서 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미 뭐 지나간 일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레이븐덱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도 뭐 그냥 이렇게 뉴스로만 보니까 아직 뭐 본 건 없지만 이제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카르다노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들락날락 거리면서 뭐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거 있다면 받아보시고 한번 이렇게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압니까? 여기서 이제 진짜 뭐 또 대박 프로젝트가 나올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거는 이제 바이비트랑 어떤 런치패드 이런 개념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좀 돌린가 봐요. 최근에 이제 위믹스가 이제 빗썸에서 굉장히 많이 핫했었고 굉장히 많이 상승이 있었죠. 지금 위믹스가 얼마죠? 위믹스는 사실 빗썸에서 가격으로 봐야 되는데 위믹스가 많이 내려갔네요. 거의 15,000원 정도를 하는데 제가 진짜 잘 턴 것 같습니다. 28,000원 정도. 이제 위믹스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좀 최근 트렌드랑 어떤 유행하는 메타를 잘 올라타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최근에. 그래서 이 코인이 이제 가지고 있던 한계는 이제 김치 코인이다 이런 게 좀 아쉬웠는데 이제 그걸 깨부수고 바이비트라는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위믹스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치 코인으로 스타트를 해가지고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은 글로벌 거래소, 그러니까 글로벌한 시장이기 때문에 글로벌화를 시켜야 결국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코인의 가치 상승이. 근데 그게 안 되고 한국에서만 한정된 수급으로 올리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도 마찬가지. 프로젝트가 발전하려면 한국에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해외로 나가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쉬워서 좀 아쉽다 했는데 바이비트로 가긴 갔어. 근데 바이비트에서 거래량 이런 게 나오냐를 좀 많이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위믹스 말고도 전에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았죠. 특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거래소부터 시작했죠. 지닥이나 뭐 코인원 이런 데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 가서야 이제 올 상반기 정도, 올 4월, 5월인가? 3, 4, 5월 정도에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고 이게 뭔가 글로벌 프로젝트로 가나?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현실은 지금 클레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클레이가 현실은 바이낸스, 무려 바이낸스에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에서 나오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지금 빗썸이랑 이게 지금 많이 좀 갭 차이가 줄어들긴 했는데 빗썸이랑 코인원 이라든지 이제 이런 한국 거래소에서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요게 조금 아쉽다. 그리고 그마저도 바이낸스에서 거래량이 지금 1000만 달러도 지금 물론 지금 시장이 조금 이렇습니다만 돌파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조금 아쉽다. 루나처럼 이제 탈김치를 하면서 성공을 하려면 아무래도 해외 프로젝트 중심으로 밀고 나가면서 거래량 보시면요, 루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은 이제 압도적으로 물론 얘네가 이제 뭐 업비트에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바이낸스나 뭐 쿠코인, 후오비, 뭐 비트파이넥스, 게이트IO, 크립토닷컴 여기서 다 차지하고 있어요. 빗썸은 오히려 한참 아래에서 지금 점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김치코인의 진짜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되지 못한다면 지금 클레이튼과 같은 위치를 계속해서 그냥 유지밖에 못한다면은 저는 이제 암호화폐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위믹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위믹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상황이? 지금 보시면은 네,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빗썸에서 지금 거의 90%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게 아무래도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해봤자 이런 거래량을 계속 김치 쪽에서 가져간다면 성장의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뭐 물론 단순 거래량으로 뭐 분석한 거라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결국에는 이게 또 시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떤 아무리 좋은 거래소나 아무리 좋은 해외 거래소, 글로벌한 거래소로 가더라도 거기서 수급이 안 되고 거기서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루나, 테라 같은 프로젝트가 될 수는 없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지금 의견이고, 과거에 이제 플레이데이비라고 업비트에 있었던 이제 코인인데 요것도 최근은 아니죠. 그래서 올해 이제 몇 달 전에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요 친구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로 가나? 이게 아니죠, 이거죠. 글로벌로 가나? 코인베이스는 진짜 상장하기 어려울 텐데 여기로 갔네? 이러면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금 보시면은 업비트에서 거의 대부분의 거래량이 90% 이상의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들이 조금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얘네가 김치를 하면 아무래도 프로젝트가 잘 나가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그게 과연 되는 프로젝트인가, 그게 될 것 같은, 적어도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인가는 한번 고려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치코인은 진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뭐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국 내에서만, 글로벌 시장이잖아요, 암호화폐가. 근데 한국 내에서만 이게 돌고 돌면 결국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첫째로 수급 측면을 좀 같이 보자. 우리가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거니까 지표로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위믹스를 뭐 까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위믹스의 추후 행보를 좀 보기 위해서는 글로벌로 가냐 마냐 이게 중요한데, 아직까진 그런 무빙은 나오지 않는다. 바이비트에 상장은 했으나 맞죠? 왜냐면은 클레이튼도 바이낸스에서 런치풀로 했었어요, 과거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랑 별개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웹3 하도 웹3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막 정리를 저도 하고 싶은데, 아니 뭐 범주가 너무 넓고 이렇게 다양해가지고 뭐 웹3 이게 애매합니다, 사실. 그래서 얘도 웹3로 넣을 수 있는데 넣자고 하니 좀 애매하고, 이런 애들도 많고, 또 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범주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뭐 게임, 스토리지, 메타버스, IoT, 뭐 프라이버시,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 뭐 다오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나눠요. 그래서 웹3의 그 어떤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 다음 메타가 뭘까요? 웹3 아닐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일단 여러분들이 웹3에 대한 정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웹3에 대한 정의나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웹3의 개념에 대해서는 적어도 가지고 있은 다음에야 웹3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마냥 시장이 웹3를 흘러간대, 웹3가 핫하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 채널에서 좀 원하는 방향성은 아니죠,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또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는 지금 어쨌든 현금화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 이제 앞으로의 어떤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뭐 물론 코인을 전부 올 현금화를 할 정도는 아니겠죠. 물론 조금은 남겨두겠지만은 좀 많은 금액을 현금화를 할 예정이고, 그게 뭐 하락장에 대한 뭐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하락을 맞아본 적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90%, 막 95%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좀 두렵기도 하고, 확실히 지금 시장은 조금 과열되지 않았나 라는 차원에서 요즘 좀 그렇게 많이 말씀 주셨으니까 너무 뭐 쫄거나 이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현금화를 하는 과정은 저는 대부분 이제 바이낸스나 뭐 후오비나 뭐 개인 월렛이나 아니면 이제 국내 거래소의 소액 이 정도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 뭐 거의 대부분 테더나 이런 것들로 했을 거 아니에요, 현금화를. 그래서 하락장이 올 경우에는 이제 이런 김치 프리미엄이 상승을 하잖아요.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정도의 김프를 먹고 입국을 시킨 다음에 이제 한국 시장이 따라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 김프가 거의 뭐 0%, 1% 혹은 역프 사이에서 놀 때, 그때 다시 어떤 그런 자금들을 바이낸스나 해외로 보내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뭐 달러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달러 투자이자 동시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저도 디파이를 지금껏 계속 이용해오고 있고 현재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조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하락장이나 어떤 공포의 시장이 왔을 때 언제든 현금을 또 운용을 할 수 있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저의 뭐 사실 뭐 저라고 해서 뭐 특별한 그런 뭐 막 그렇게 숨겨진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렇게 좀 운영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제 채널에 대해서 그거 아까 제가 투표를 하나 올렸어요. 제가 채널에 투표를 올렸었는데, 커뮤니티 그 투표를 올렸었는데 뭐였냐면은,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의 지금 자금,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투자 중인 자금 현황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껏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무심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좀 드렸었던 건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걸 올려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걸 맞춰가지고 좀 영상을 좀 더 내용을 다루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조사를 해본 거고요. 뭐 재미도 있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는 아무래도 지금 4년 넘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저랑 동시대에 했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시드가 좀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많고, 뭐 적어도 억 단위부터 해가지고 뭐 10억, 20억은 뭐 기본으로 다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너무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작은 시드로도 충분히 굴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제가 지금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거고, 이제 우리 채널은 뭐 자꾸 우리 채널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뭔가 어색하네요. 그래서 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게 아니신 분들은 언제든 뭐 보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뭐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막 쓴소리 하거나 막 그렇게 잔소리 하는데 그게 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그 사람이 다 떠먹여주고 막 1부터 10까지 막 이렇게 뭔가 후원이나 이런 거 받아가면서 다 떠먹여주고 막 마냥 친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좀 거칠게 하고 오히려 안 알려주고 내가 찾아보게 하는 그 학습 방법이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구나라는 걸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느끼실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것들도 여러분 느끼시라고 좀 친절한 정보 전달을 하지 않는 편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하락장이 지금 비트 기준으로 지금 루나만 보면 사실 뭐 하락장도 아니죠. 근데 비트 기준으로 지금 조금 맥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되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내일이나 주말에 하루 더 시간 되면은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만약에 변동성이 많이 이렇게 생기면은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안녕.